한국을 향한 맹목적 신뢰가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일어난 이 실화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감동적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 남자로 하여금 조국을 버리고 한국만을 바라보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70년 전 잊혀진 약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분명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미리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는 바타르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태어나 자란 3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울 겁니다. 바타르, 너 정말 미쳤구나. 5년 전 그날, 강차이가 제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강차이는 제 대학교 동기였어요. 중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늘 자신만만했죠. 비싼 정장을 입고 중국제 고급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뭘 해줄 수 있겠어. 너 아직도 케이팝에 빠진 10대 소녀냐? 강차이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요. 그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시했죠. 한국 사람들은 오만하고 자기들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족속들이라고 여겼어요. 케이팝도 시끄럽기만 하고 한국 드라마도 뻔한 스토리에 과장된 연기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차이 말이 맞아. 중국이 우리의 미래야.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중국은 거대하고 강력했으니까요. 몽골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밀접했습니다. 바타르, 현실을 봐. 한국 놈들이 너를 형제라고 생각하겠어. 그들에게 너는 그냥 가난한 몽골인일 뿐이야. 그날 강차이와 만난 곳은 울란바토르 시내의 한 카페였어요. 창밖으로는 낡은 소비에트 시절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죠. 너 아버지 상태 어때? 갑자기 강차이가 물었어요. 제 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몽골의 병원에 갔지만 의사들은 고개만 저었죠. 시설이 부족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다고 하더라고. 그럼 중국으로 가면 되잖아. 베이징에 좋은 병원들 많아. 내가 소개해 줄 수도 있고. 강차이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야. 그들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다. 아버지가 예전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6.25 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아버지의 눈에는 특별한 빛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건 70년 전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다르다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는 슬픈 표정을 지으셨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다. 진짜 형제라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법이야. 카페에서 강차이와 헤어진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아들아, 와서 앉아봐.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강차이가 중국 병원을 소개해준다고 하는데요. 중국?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할게. 한국을 한번 믿어봐. 제발. 아버지, 왜 자꾸 한국 얘기를 하세요? 중국이 더 가깝고 현실적이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손수건에 붉은 핏방울이 묻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황했어요. 급히 병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응급실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바타르, 이제 선택해야 해. 강차이가 다음날 아침 일찍 찾아왔어요. 손에는 중국 병원 관련 서류들을 들고 있었죠. 중국으로 가면 바로 치료받을 수 있어. 하지만 한국, 그들이 몽골인을 위해 뭘 해줄 것 같아? 저는 망설였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강차이 말이 맞았어요. 중국은 가깝고 이미 몽골과 많은 교류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아버지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죠. 강차이가 따라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는 당황하기보다는 차분했습니다. 바타르, 지금 중국 병원에 연락하면. 닥쳐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병원, 응급의료, 몽골인 치료, 키워드들을 무작정 쳐넣었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서울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 해외 응급환자 온라인 상담. 제 눈에 이 글씨가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여보세요. 몽골에서 전화드리는데요. 한국어를 더듬더듬 말하는 제게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네. 천천히 말씀해보세요. 환자분 상태가 어떠신가요? 아버지가 의식을 잃으셨어요. 가슴 통증을 호소하시다가, 알겠습니다. 지금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강차이는 제 옆에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바타르, 시간 낭비하지 마. 중국이 답이야.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만 보였거든요. 여보세요? 응급의학과 김 교수입니다. 전화 너머 의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찼어요. 환자분 증상을 들어보니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위험해요. 그런데 저희는 몽골에 있는데 걱정 마세요. 저희 병원에 의료진 파견 프로그램이 있어요. 몽골 정부와 협약을 맺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인가요? 네. 지금 바로 응급 헬기를 보낼 수는 없지만 특별 의료진을 파견할 수 있어요. 24시간 안에 울란바토르에 도착할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몽골까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몽골 6.25 참전 용사 후손 가족에게는 특별 혜택이 있거든요. 6.25 참전 용사요? 네. 환자분 아버님이 6.25 참전 용사 후손이시라고 하셨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지만 설마 그것이 실제로 도움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강차이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바타르, 그들이 정말 올 것 같아?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울란바토르 공항에 대한민국 의료진 3명이 도착한 것입니다. 바타르 씨 맞으시죠? 한국어로 말하는 의사를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왔구나. 네, 맞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심장외과 박 교수입니다. 환자분 어디 계세요? 그들의 움직임은 정말 신속했어요. 아버지를 간이 검진하더니 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맞네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설이. 그럼 어떻게 하죠? 한국으로 모시고 가야 합니다. 의료진 전용기를 준비해뒀어요. 전용기까지.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아들아, 여기가 어디냐? 아버지, 한국으로 가고 있어요. 한국?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들이 정말 왔구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서울대병원까지의 이동도 완벽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응급실로 실려 들어가셨어요. 저는 복도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분이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커피 한 잔 드세요. 따뜻한 커피컵을 받아든 순간 저는 정말 실감했어요. 한국에 와 있다는 것을. 수술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간호사의 미소가 정말 따뜻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 사람들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저는 벌떡 일어섰어요. 의사의 표정을 보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은 말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3시간에 걸친 수술이었지만 완벽했어요. 환자분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어떤 말로도 이 고마움을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회복실에서 아버지를 뵌 순간, 저는 또 울었어요. 아들아, 내가 살았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네, 아버지.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살려주셨어요. 역시, 한국 사람들이야.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병원에서 며칠 더 머물러야 했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오가면서 느꼈어요. 모든 것이 정확했어요.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더니 정말 대단하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지하철역을 내려왔어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제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외국분이신가요? 네, 몽골에서 왔어요. 아, 몽골. 우리 은혜를 입은 나라 아닌가요? 6.25 때 도와주셨잖아요. 할아버지가 깊이 인사를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당연하죠. 그때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있겠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70년 전의 일을 아직도 이렇게 고마워하다니. 병원 카페에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아들아, 이 나라를 좀 봐라. 70년 전에는 폐허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발전했잖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네온사인들과 고층 빌딩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그래. 한강의 기적. 그들은 해냈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섰지.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들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몽골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순간 저는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 저는 생각에 빠졌어요. 몽골이 한국처럼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퇴원 하루 전, 박 교수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환자분 상태가 완전히 호전되었어요. 몽골로 돌아가셔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교육이죠. 무엇보다 교육이에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교육. 저는 그 말을 되뇌었어요. 특히 언어 교육이 중요해요. 언어는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거든요.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의 사고방식도 함께 배우게 되죠. 그때였어요. 제 머릿속에 번뜩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몽골로 돌아가면 한국어 학원을 차리려고 해요. 한국어 학원. 네. 몽골 청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정신을 함께 전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좋은 생각이다. 아들아,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배운다면 우리도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몽골로. 저는 다짐했어요. 몽골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몽골에 도착했을 때 강차이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타르, 벌써 왔네? 치료 제대로 됐어. 응, 완전히 나았어. 그래? 그런데 비용은 얼마나 나왔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무료였어. 뭐, 무료? 강차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떻게 무료야? 정말이야. 6.25 참전국 후손이라는 이유로 모든 치료를 무료로 해줬어. 강차이가 비웃었어요. 그럼 뭐, 이제 한국 바순이가 된 거야? 아니야. 하지만 한국어 학원을 차리려고 해. 한국어 학원. 강차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바타르, 정말 미쳤구나. 몽골에서 한국어가 뭐가 필요해? 중국어 배워야지.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야, 강차이. 한국어야말로 우리 몽골 청년들에게 필요한 언어야. 그때 강차이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제 언어 한국어 학원 제가 만든 간판을 보며 뿌듯했어요. 울란바토르 시내 중심가의 작은 건물 2층이었지만 제게는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선생님,
저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요.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등록했어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 학생 수가 50명을 넘어섰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오늘은 한국의 문화에 대해 배워볼게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한지. 그때 뒤쪽 자리에 앉은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한국어 배워서 뭐해요? 어차피 몽골에서는 쓸 일이 없는데. 다른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그 학생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한국어는 단순히 언어가 아니에요. 꿈을 이루는 도구죠. 꿈요? 네. 한국에서 일할 수도 있고, 한국 기업에 취직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문화를 배울 수 있죠. 그 학생이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이 더 가깝고 기회가 많지 않나요? 교실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그 학생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이름이 뭐예요? 울지바야르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언제 등록했어요? 지난주에요. 뭔가 이상했어요. 지난주 등록한 학생은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바타르, 나야. 강차이. 왜? 커피 한잔 할래? 할 얘기가 있어. 카페에서 만난 강차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학원 운영이 어때? 잘 되고 있어. 왜? 바타르. 내가 충고 하나 해줄게. 한국어 교육은 그만둬. 왜 그런 소리를 해? 강차이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몽골 정부에서 언어 교육 정책을 바꾼다고 해. 중국어 교육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그게 무슨 말이야? 한국어 학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는 뜻이야. 오히려 규제를 강화할지도 몰라.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그런. 바타르, 아직 늦지 않았어. 중국어 학원으로 바꿔. 내가 도와줄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강차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원에 도착해보니 학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예요. 한 학생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한국어 배워봤자 소용없다. 한국 회사들도 결국 중국 시장만 바라본다. 몽골인들은 들러리일 뿐이다. 누가 이런 글을. 계속 스크롤을 내려보니 더 황당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한국어 학원 다니는 애들 봤는데 다 한국 가서 3D 업종 일하더라.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한국 사람들 진짜 성격 더러워. 몽골인들 무시하는 거 유명해. 제 손이 떨렸어요. 선생님, 이런 댓글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걱정하신대요. 학생 중 하나가 말했어요.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 한국어 배우지 말고 중국어 배우라고 하시네요. 그날 수업에 참석한 학생은 평소에 절반도 안 됐어요. 수업 중에도 울지바야르가 계속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한국에서 일하면 임금을 제대로 줘요? 한국 사람들이 몽골인들을 차별하지 않나요? 다른 학생들이 불안해하는 게 보였어요. 여러분, 그런 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하지만 인터넷에 보니까 울지바야르가 또 끼어들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울지바야르를 따라가 봤어요. 그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거든요. 놀랍게도 그는 강차이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잘 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좋아. 계속 그렇게 해. 바타르 그 자식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강차이가 일부러 첩자를 심은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아들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야. 포기하지 마라. 하지만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지. 증거요? 아버지의 눈에 뭔가 특별한 빛이 돌았어요. 아들아, 내일 특별한 손님들이 오실 거야. 특별한 손님들요?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으셨죠. 다음 날, 학원 문 앞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대사관 차량이 서 있었거든요. 혹시 바타르 선생님이신가요? 한국어로 말하는 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네,
맞습니다만.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이 학원을 방문하신다고 해서요. 그때 뒤에서 나이 많으신 몽골 할아버지들이 나타났어요. 모두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옷차림이 범상치 않았어요. 가슴에는 특별한 훈장들이 달려 있었고 한국 국기 배지도 보였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세요? 한국 대사관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은 6.25 참전용사 후손들이십니다. 대사관 직원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일주일 전 한국 정부 초청으로 한국을 다녀오셨어요. 오늘 바타르 선생님 학원에 특별한 증언을 해주시러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들 중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젊은이, 당신이 한국어를 가르친다면서요? 네, 할아버지. 좋은 일을 하고 있군요.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뭐든 말하세요. 그분의 눈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적은 숫자였지만 그래도 30명 정도는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어요. 할아버지들이 앞으로 나오시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젊은이들. 가장 연세가 많아 보이시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올해 85세인 바야르입니다. 제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셨어요. 학생들이 관심 있게 들었어요. 일주일 전까지 저는 한국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70년이나 지났잖아요. 바야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한국에 가서 정말 놀랐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학생 중 하나가 물었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몽골의 영웅 가족분들. 영웅이라고 했다고요? 네. 저희를 호텔로 안내하면서 계속 고마워했어요. 70년 전 우리 아버지들이 해준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면서요. 다른 할아버지가 말씀을 이어갔어요. 저는 청와대도 가봤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만나주셨어요. 대통령이요? 학생들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몽골의 희생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 갚아야 할 은혜입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뒤쪽에 앉은 울지바야르도 말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젊은 친구들, 한국의 발전상을 보셨나요? 텔레비전에서만 봤어요. 직접 보면 정말 놀라워요. 70년 전에는 우리보다 못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서울 시내를 걸어보니까 눈물이 나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하고. 비결이 뭐예요? 교육이에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 바야르 할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로 도왔어요. 그때 울지바야르가 손을 들었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몽골 사람들을 좋아해요. 좋아한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해요. 바야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형제라고 생각해요. 진짜 형제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확인되나요? 울지바야르가 계속 따져 물었어요. 할아버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한 분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이걸 보여드리죠. 그것은 한국 정부에서 받은 감사패였어요. 몽골 대한민국 우호증진에 기여한 6.25 참전용사 후손 가족에게라고 적혀 있어요. 학생들이 감사패를 돌려가며 봤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릴게요. 사진 속에는 할아버지들이 한국의 여러 장소에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찍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 사진은 6.25 전쟁 기념관에서 찍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의 이름이 여기 새겨져 있어요. 정말요? 네. 70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있어요. 매년 추도식도 해준다고 하더군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놀라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병원이요? 네. 저희 중 한 분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모든 비용을 한국 정부에서 부담해줬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와 똑같은 혜택을 받으신 거였습니다. 젊은 친구들, 이제 아시겠어요? 한국은 정말 우리의 형제 나라예요. 바야르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외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형제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교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증언이 끝난 후 울지바야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왜요? 사실, 저는 그가 머뭇거리는 사이 강차이가 교실로 들어왔어요. 울지바야르, 뭐 하고 있어? 강차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아버지들을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세요? 바야르 할아버지가 강차이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당신도 한국어 배우러 온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럼 중국어라도 배우시나요? 요즘 젊은이들은 현실적이어야 한다면서. 강차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젊은이, 하나만 말해주고 싶어요. 바야르 할아버지가 강차이를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진짜 형제와 이익만을 위한 관계는 다른 거예요. 중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70년 전의 약속을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강차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날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 날부터 학원에 새로운 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선생님, 저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어제 할아버지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학생 수가 100명을 넘어섰어요. 울지바야르도 진짜 학생이 되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했어요. 강차이가 시켜서 그런 거였어요. 괜찮아. 이제 진짜로 한국어 배워보자. 하지만 강차이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어떤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바타르 선생님, 축하드려요. 한국 대사관에서 온 전화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서울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학원과 공식 협력하고 싶다고 하네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인가요? 네. 몽골 한국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해요. 선생님 학원이 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동안 넋을 잃고 있었어요. 꿈만 같았거든요. 다음 주 정말로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울란바토르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바타르 선생님. 저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선생님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해 들었어요. 정말 훌륭한 일이시네요. 김 교수님과 함께 온 분들은 모두 교육 전문가들이었어요.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통일시대를 위한 몽골 한국 교류 프로그램이에요. 통일시대요? 네. 동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몽골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 겁니다. 김 교수님이 자료를 보여주시며 설명했어요. 한국어 교육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통일에 대한 비전까지 함께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한국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때 학원 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아, 아버님이시군요. 김 교수님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버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이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장학금 제도가 있어요. 6.25 참전용사 후손들에게는 한국 유학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인가요? 네. 한국은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니까요. 그날 저녁, 가족회의를 했어요. 아들아,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저도 그래요, 아버지. 하지만 강차이가 가만히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함께하는 일이야. 일주일 후 정식 협약식이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이 협약을 통해 몽골과 한국이 더욱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한국 대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학생들도 많이 왔어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대사관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선생님, 정말 한국 대학교에 갈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도 제공돼요. 학생들이 환호했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타르, 축하한다. 강차이였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축하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 강차이.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이 프로그램이 정말 오래 갈까? 무슨 뜻이야?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나빠지면? 강차이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강차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현실을 봐야지, 바타르.
국제 정치는 냉정해. 그때 김 교수님이 나서셨어요. 젊은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 프로그램은 정치와 상관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교육은 정치를 넘어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니까요. 김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협약식 후 첫 번째 특별 수업이 있었어요. 오늘은 한국의 통일 정책에 대해 배워볼게요. 김 교수님이 직접 강의해 주셨어요. 한국은 분단 국가예요. 하지만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죠. 몽골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학생이 물었어요. 몽골은 남북한 모두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미래의 통일이 되면 몽골은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를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니까요.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 정말 한국 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죠. 네. 꼭 합격해서 한국과 몽골을 잇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학생의 눈빛을 보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녁에 아버지와 산책을 하며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정말 꿈 같아요. 그래. 아들아, 내가 해냈구나. 하지만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죠. 맞다. 하지만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어.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혹시 강차이가 또 방해하면 어떡하죠? 아들아,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한국 정부와 대학교가 함께 하잖아. 그래도 불안해요. 진실은 항상 승리하는 법이야. 걱정하지 마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바타르 선생님, 저 울지바야르예요. 응. 무슨 일이야? 선생님, 조심하세요. 강차이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계획? 정확하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을 망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알겠어. 고마워. 울지바야르.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학원 문 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학원 문 앞에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지? 황급히 다가가니 경찰관이 저를 보더군요. 혹시 바타르 선생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어요. 불법 교육기관 운영 의혹이라고.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불법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식 허가 없이 외국어 교육을 한다는 신고였어요. 뒤에서 강차이가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바타르, 이제 끝이야. 강차이, 내가 신고한 거야? 법은 지켜야지. 불법은 불법이야. 경찰관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교육부에서 확인해보니 정식 등록된 학원이 아니라고 하네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한국 대사관과 협약을. 그것과 이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때 한국 대사관 차량이 도착했어요. 김 교수님과 대사관 직원이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교수님. 김 교수님이 상황을 파악하더니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온 김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이 학원은 한국 정부와 정식 협약을 맺은 기관이에요. 외교부를 통해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 교수님이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양국 정부 간 교육협력 협정서입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꼼꼼히 봤어요. 아,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강차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도 몽골 법에 따라 정식 등록을. 김 교수님이 강차이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국제협약은 국내 법보다 우선해요. 외교 관례를 모르시나? 하지만,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몽골 교육부에서도 승인했어요. 김 교수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강차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경찰이 떠난 후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었어요? 괜찮아. 오해였어. 하지만 학생들은 불안해했어요. 혹시 우리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 김 교수님이 나서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프로그램은 완전히 합법적이에요. 정말인가요? 네. 한국과 몽골 정부가 함께 만든 정식 프로그램이에요. 학생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강차이가 또 나타났어요. 바타르, 이번에는 넘어갔지만 끝이 아니야. 강차이, 그만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현실을 모르는 너 때문에 몽골 청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질까 봐서. 잘못된 길? 한국. 그 작은 나라가 몽골에 뭘 해줄 수 있겠어. 중국을 봐라. 얼마나 큰 시장인데. 그때 학생 중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강차이 아저씨, 질문이 있어요. 뭐, 중국이 몽골을 위해 6.25 참전용사들을 기념해줬나요? 그건 70년 후에도 은혜를 갚으려고 했나요? 강차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른 학생이 또 물었어요. 중국이 몽골 학생들에게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아니면 몽골 청년들을 형제라고 부르나요?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어요. 강차이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너희들이 뭘 알아? 중국의 경제력을. 아저씨, 울지바야르가 일어났어요. 저는 아저씨 말을 믿고 바타르 선생님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6.25 참전용사 할아버지들의 증언을 듣고 깨달았어요. 뭘? 진짜 형제와 이익만을 위한 관계는 다르다는 것을요. 교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강차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바타르, 후회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며 강차이는 교실을 나갔어요. 수업이 끝난 후 김 교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바타르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세요? 한국 교육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어요. 다른 나라에도 확산할 계획이래요. 정말인가요? 네. 선생님이 시작한 일이 역사가 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와 함께 걸었어요. 아들아, 오늘 일 어땠어?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강차이는 포기했을까?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왜? 혼자가 아니니까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그래, 이제 너에게는 든든한 형제들이 있구나. 네, 아버지. 한국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 아름다운 시작을 더 큰 미래로 만들어가겠다고. 한국어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닌 꿈을 향한 다리가 되도록 말이에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강차이가 중국으로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울지바야르가 알려준 소식이었어요. 네. 중국 회사에 취직했다고 해요. 더 이상 여기서 할 일이 없다면서요. 어쩐지 허전했어요. 그래도 오랜 친구였는데. 하지만 학원은 날로 발전해갔어요. 매일 새로운 학생들이 찾아왔고 한국 유학을 꿈꾸는 청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이 왔어요. 바타르 선생님, 합격했어요. 울지바야르가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어요. 정말이야? 네. 서울대학교 입학 허가서예요. 그의 손에는 한국어와 몽골어로 쓰인 입학 통지서가 들려 있었어요. 축하해. 울지바야르. 저는 그를 꽉 안아줬어요. 정말 기뻤거든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교실 안이 환호성으로 가득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울지바야르의 합격을 축하해줬습니다. 나도 꼭 합격할 거야. 내년에는 나도 한국에 갈 수 있겠지? 학생들의 눈빛이 희망으로 반짝였어요.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정말 꿈 같았어요. 강차이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니.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학원에서 첫 번째 한국 유학생이 나온 날이거든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울지바야르가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몽골과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주길 바라요.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울지바야르의 대답이 힘찼어요. 수업 후 아버지와 함께 시내를 걸었어요. 아들아, 정말 뿌듯하겠구나. 네, 아버지.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래도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잖아.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 아버지, 예전에 하신 말씀이 맞았어요. 무슨 말? 한국 사람들은 진짜 우리의 형제라는 말씀요.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 아들아, 7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형제애야.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바로 그 카페였습니다. 1년 전 강차이와 만났던 곳이요. 아버지, 여기서 강차이와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중국에서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바타르 선생님. 저 김 교수예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몽골 정부에서 선생님 학원을 정식 한국어 교육기관으로 인정한다고 해요. 정말인가요? 네. 그리고 정부 지원금도 나올 예정이에요. 제 가슴이 뛰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선생님이 잘해주신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함께 좋은 일 만들어가요. 전화를 끊고 아버지께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아들아.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학원 앞을 지나갔어요. 간판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형제 언어 한국어 학원. 그 글씨를 보며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아들아, 후회하지 않아. 후회요. 전혀요. 힘든 일도 많았잖아. 그래도 보람이 있어요.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 걸 보면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자랑스럽다. 아들아.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1년 전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을까? 아버지의 병원비 걱정으로 시작된 한국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진심을 느꼈고, 진짜 형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학원에 도착했어요. 교실을 정리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몽골의 푸른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울지바야르가 들어왔어요. 한국 출발 준비로 바쁠 텐데도 학원에 왔습니다. 울지바야르,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네. 그런데 가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야?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꿈을 찾았어요. 고마워할 건 없어. 내가 열심히 한 거야. 아니에요.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울지바야르의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언젠가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일하자.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오후, 전체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울지바야르의 송별회를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울지바야르가 한국으로 떠나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그는 우리의 꿈을 대신 이루러 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언젠가 돌아와서 여러분도 도와줄 거예요. 선생님.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저도 내년에 꼭 한국에 갈 거예요. 저도요. 저도 한국어 열심히 공부할게요. 교실이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송별회가 끝난 후 아버지와 함께 울지바야르를 배웅하러 공항에 갔어요. 울지바야르, 건강하게 잘 다녀와. 네, 선생님. 자주 연락드릴게요.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몽골을 위해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되어라. 꼭 그렇게 하겠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벅찼어요. 아들아,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아버지. 하지만 이미 많은 것을 바꿔놓았어. 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바꿔놓을 거예요. 공항에서 나오며 저는 다짐했어요. 한국어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닌 꿈을 이루는 다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몽골과 한국이 진짜 형제 나라가 되도록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학원에는 새로운 학생들이 등록하고 있어요. 모두 한국어를 배워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어하는 청년들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해요. 한국은 더 이상 멀리 떨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이며 한국어는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따뜻한 다리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을 거예요. 진짜 형제애가 무엇인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꿈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이에요. 한국과 몽골,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서로 벽이 아닌 다리로 연결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